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9월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죠.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자, 어떤 지문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기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한다. 이거 자주 이렇게 바꿔서 내죠.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기본보험금이죠. 2번, 변액연금보험은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변액보험도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발생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등 비용을 위험보험료 다 빼죠. 일단 맞는 정답은 그럼 4번이 되겠네요. 변액보험의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변액종신연금 유니버셜 어떤 변액보험도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저연금 지급 이 금액을 보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할 수가 있겠지요. 자,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보증 여부를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의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보증 옵션이다. 이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로 이겁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해지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오, 얘도 맞죠? 예, 해지환급금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4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이 중에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방식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무엇이냐. 이거는 동그라미, 저기 별표 한 30개 할게요. 예. 자, 이 표는 시험 문제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해 꼭 출제가 되었던 거. 매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매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의 방식으로 변동보험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뭡니까?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식을 뜻하는 거죠. 예,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이 두 가지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 종신보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그 종신보험의 특성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 되겠죠. 1번, 사망보험금 상속 시 금융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종신보험이 다 받을 수 있죠. 건강상태가 양호할 경우 회사의 보험회사의 우량채 할인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종신보험이 다 받을 수 있죠. 3번, 선택 특약을 자유조립하여 질병 및 재해 관련 보장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4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종신만 해당이 되고 변액 종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은 당연히 실적배당형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실적배당형으로도 운영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사망보험금은 매월 재계산되어 다음 달 계약 해당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이 되는 것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식으로 계산되는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변액연금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3번,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특별 계정이 아니라 제가 1번 지문 설명할 때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한다. 해지 환급금은 변액 종신도 매일 변동을 합니다. 자, 요거, 꼭 이렇게 상품마다 해지 환급금 얘기가 각각 따로따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해지 환급금은 다 어떤 변액보험도 매일 변동을 합니다. 26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변액보험의 장점인 어떤 겁니까? 실적 배당이죠. 실적 배당 때문에 변액보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변액보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이 뭡니까? 입출금 기능을 결합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된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특별계정에서 꼭 운용을 해야 되는 이유, 이걸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1번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 위험도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특별계정이 필요한 거죠. 자산 평가 방법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을 해야 됩니다. 얘도 맞죠. 그러니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틀린 거 찾아서 제가 이제 고표를 친 거죠. 자산운용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1번 계정은 안정성, 변액은 수익성.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규모 때문에 특별계정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7번 문제도 자주 숙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1, 2, 3번 지문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변액보험 보험료 중에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비용의 비율은 얼마인가? 자, 이와 유사한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영업보험료가 일단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중에서 자, 얼마가 들어갑니까?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89,000원 더하기 3,000원, 92,000원. 그러면 10만 원 중에서 92,000원이니까 비율로 따지게 되면 92%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특별계정 투입되는 보험료가 어떤 것들이냐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겁니다. 2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형은 주식, 채권 다 하죠. 채권은 채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당연히 변경할 수가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역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발생 확률이죠. 빈도 발생 확률이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계약자 보유 좌수는 얼마입니까? 자, 보유 좌수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단 투입보험료가 2천만 원이네요. 근데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가격 얼마에 사냐? 2,000원에 사는 거죠. 그죠? 그럼 2천만 원으로 2,00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냐를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좌를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운용 옵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보죠. 1번. 펀드 변경 기능에서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을 하라고 펀드 변경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 위험이 같은 것끼리만 변경할 필요, 할 것 같으면 펀드 변경이 필요가 없겠죠. 일단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을 주로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유용한 기능이다. 돈을 한 방에 실은 확
이제 큰 자금을 한 번에 해서 표현이 그러네요. 큰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게 되면 주식 채권을 한꺼번에 다 사버리게 되면 매수했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의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보험료 분산 투입 기능을 이용해서 보험계약자는 리스크 분산 도모할 수 있습니다. 4번 펀드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을 부여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료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이야기네요. 1번 변액종신보험 일시납 가능하죠. 추가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계정이 투입되는 것은 선납보험료죠. 3번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는 일반계정에서 일반계정 수익률로 운용이 되지 어떻게 특별계정 운용 수익률로 적립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그렇죠? 선납보험료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표현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 최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회사는 며칠? 14일이죠. 14일. 뭐 14일이 딱 지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년 이하인 경우에 7일이죠. 납입 최고 기간으로 하고 그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때는 납입 최고 기간을 그 다음 날, 즉 이일까지로 한다. 정답은 3번이죠. 34번 보겠습니다. 부활. 뭐 변액보험 부활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크게 일반 보험의 부활과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맞는 거 찾아볼게요. 1번. 부활 시의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에서의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다시 부활하는 시점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죠. 2번 부활 승낙 후 연체보험 납입 시 연체보험료 납입일에 연체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2 웬만하면 플러스 2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3번 계약자는 해지 환급금 수령을 하지 않아야 되죠. 수령을 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니까 수령일로부터 틀린 겁니다. 3년은 맞아요. 3년은 맞는데 해지 환급금 수령일이 아닙니다. 수령하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활이. 4번 보험회사가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보험료 플러스 소정의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을 해야 한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4번의 이 문제는 이제 소정의 금액을 더해서 이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더한 금액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금방 설명드리면서 그냥 생각이 나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용어. 상식 문제네요. 기업의 사회, 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 성과 지표를 뜻한다. 예, 바로 ESG를 말하는 겁니다. 상식이 상식선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풀기가 좀 어렵네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뭐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변경 다 가능합니다. 변액보험도 뭐 일반 보험만큼은 아니겠지만 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변경 가능하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죠. 1번 보험계약자 선택에 따라 자산운용 옵션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청약서 작성 시 피보험자의 성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종종 당연히 가능하죠. 3번 보험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지문이네요.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이 모두 가능하다. 자, 일단 증액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감액만 가능하다가 여기서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지문도 뭐 감액이 가능하니까 증액도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부 안 하신 분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런 이제 오답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증액은 안 됩니다. 감액만 가능합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험정보 공시 중에서 수시공시 항목이 아닌 것은, 일단 수시공시 항목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수시로 한다. 정해진 게 아니죠. 어떤 거냐? 급박한 상황이다. 중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거액의 손실, 예, 수시공시 항목이죠. 주요 조치사항, 중대하죠. 그 다음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이런 것들은 다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 비율은 정기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어서 수시공시 항목이 아닌 것은 2번 불안전 판매 비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운용설명서 당연히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계약자 개인별 적립금. 자, 자기가 가입한 회사, 변액보험 가입한 회사,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자기 로그인하면 자기 개인별 적립금 확인할 수가 있겠죠. 회사별 판매 상품 비교는 얘는 일단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회사, 한 회사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비교 나오면 얘는 협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월 말 자산 구성 내역 가능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보험계약 관리 내용, 뭐 일반 보험이 됐든 변액보험이 됐든 계약 관리 내용 안내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하면서 통칭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변액보험은 연 1회. 일단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일반 보험보다는 더 자주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죠. 연 1회는 일반 보험인 경우에 연 1회. 변액보험은 석 달에 한 번, 분기 1회가 일단 기본이다. 1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계약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계약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입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죠. 3번, 변액보험 자산운용 보고서는 제가 웬만하면 다 분기별 1회라고 말씀드렸죠. 변액보험은 기본이 분기별 1회다.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의 불안전 판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불안전 판매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1번, 중도해지 시 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안전 판매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고객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 내용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떤 불안전 판매 사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해지 환급금, 만기 환급률 등에 대한 부실 및 과장 설명 안 되죠. 자사에게 유리하게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간만을 비교를 하는 행위. 이것도 불공정이죠. 4번, 계약자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된 왜곡 설명하는 행위 다 금지 사례, 이제는 불안전 판매 사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실전 문제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뭐 9월 달까지 올 초부터 꽤 여러 달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뭐 새로운 문제, 좀 특이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는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교재에서나 동영상 강의에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우선 여러분께서 기본만 튼튼하게 쌓으신다면 다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정도의 문제 흐름이다. 출제 흐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